자, 첫 번째, 친노 친문 진영의 적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 8.15 복권 대상에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장면을 두고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일극 체제의 균열이 시작됐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의 어떠한 명령도 다 받아들인 저를 민주당을 해치는 사람으로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너무 많이 아픕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돌을 던지면 서서 맞고 죽으라면 길 위에서 죽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고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네. 오늘 정봉주 후보와 관련된 얘기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봉주가 아니라 다른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데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고 격앙된 상태라고 합니다. 정의당 출신이죠. 박원석 전 의원의 폭로입니다. 만나보시죠. 당원들한테 뭐 강하게 호소도 하고 했는데 그보다 본인은 훨씬 더 격앙돼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고 아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다. 두 번째로 5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잖아. 세 번째로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데 만장일치제야 최고위원회. 최고위원회 만장일치제야. 네. 두고 봐 내가 역시-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네. 이게 약간 이제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구나. 박원석 전 의원은요, 평소에 정봉주 후보와 형동생하는 그런 아주 친밀한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정보라는 내용입니다. 이 지금 오늘 말한 내용이 얼마 전에 직접 정봉주 후보와 통화를 해서 들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직접 들은 내용이다. 전원이 아니라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정봉주는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상당히 열받아 있다. 그리고 난 5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최고위원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라면서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제다. 두고 봐라.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네? 그럼 최고위원 민주당 얘기니까요. 국민의힘 최고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 만장일치제다. 들어가면 두고 보자라는 정봉주 후보의 얘기 어떻게 들리세요? 사실 저 얘기를요. 예. 박원석 의원 말고 다른 분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아. 민주당의 이제 패널들 이렇게 만나고 끝나고 방송 같은 거 끝나고 나와서 패널들하고 얘기하면 뒷얘기 비슷하게 하시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봉주 의원이 굉장히 전 의원이 굉장히 격앙돼 있다. 그래서 지금 박원석 의원이 전 의원이 얘기한 대로 똑같은 얘기를 다른 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복수로 지금 확인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게 아마 또 본인은 직접 통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예. 박원석 전 의원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일 거로 생각이 되고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정말 천신만고 끝에 지난번에는 또 총선에 나갔다가 탈락했잖아요. 그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그만두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는데 네. 그래서 권토중 내에서 나름대로는 정치적으로 재기를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다시 등장을 했는데 이 후보가 다른 후보를 밀기 위해서 자기가 1등이었는데 그걸 밀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 아니냐라는 예.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섭섭하고 분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 말씀이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저렇게 얘기한 것이 사실은 저도 들었지만 그냥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게 완전히 공개돼 버리면 그렇죠. 저거 과연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까? 네. 파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경선이라는 게 뭐 이른바 강성지지층, 개딸이라는 분들이 뭐 문자 폭탄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욕설도 퍼붓고 이렇게 되는데 정말 요 다음
대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거 정말 주목이 돼요. 예.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 최고위원께서는 같은 내용을 듣고 말을 안 하셨는데 정의당 출신의 의원이 지금 박원석 전 의원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아마도 이걸 얘기한 것 같습니다. 만나보시죠. 대표님이 아까 김대중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그게 찍혀버렸어. 그게 찍혔어요. 제가 이거 전대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하고 혹시 기억나세요? 아 이거 망신하거든요. 사선이신데 사실 최고위원 선거 나올 필요가 없지. 당원을 믿었습니다. 정말 도와준 것 같더라고요. 성층부 의원님. 예. 일단 팩트만 보면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후보를 이렇게 자기 차 안에 데리고 와서 유튜브를 한 뒤에 김민석 후보가 1등으로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렇다는 점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보세요? 내용으로 보나 화법으로 보나 그리고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확인된 내용으로 보나 정봉주 의원 이렇게 말한 거 맞는 것 같거든요. 뭐 사실 뭐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 단어 선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마치 뭐 음성 지원이 되는 듯한 느낌은 들죠. 예.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었고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이 그런 기분을 가질 만도 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 과정에서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강성 지지층이 그리고 친명 세력에서 정봉주 의원을 어떻게 보면 그 싫어했던 박용진 의원을 잡는 칼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매우 칭송했었죠. 아주 훌륭한 정치인으로 칭송을 하다가 이제 뭔가 이 내부에서 내부 다툼이 일어났을 때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네. 조금 다른 편에 쓴 것도 사실 아닙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이재명 지금 후보가 원하는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 1등 최고위원이 정봉주 후보가 아닌 김민석 후보라는 이유로 인해서 뭔가 그냥 김민석 후보를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한 선거운동을 하면 되는데 예. 그 과정 속에서 강성지지층들이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조금 뭐 비판을 하고 좀 흠집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정봉주 의원 입장에서는 후보 입장에서는 그게 매우 불쾌할 수밖에 없죠. 내가 칼이 되려면 칼이 됐었고 네. 방패가 되려면 방패가 됐었는데 이제 와서 나를 팽하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것들이 저는 예견되었던 일이라고 보는데 친명 세력들이 비주류에 대한 공간을 전혀 주지 않다 보니까 지금 최고위원 후보 중에 전부 다 친명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의 이제 찐명 간별사들이 나오고 그 안에서의 분열이 생깁니다. 지금 단순히 지금 정봉주 후보뿐만 아니라 사실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에서도 친명 안에서의 분열이 일어났고요. 예. 곧 실시될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 안에서도 지금 친명끼리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이유는 비주류에 대한 공간을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친명들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그럼 찐명이 누구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이런 사태가 펼쳐지고 있는 거고 네. 정봉주 후보 역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본인의 입장이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말씀드리긴 곤란하나 충분히 기분을 갖고 그런 말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요.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거의 뭐 찐명 경쟁을 하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룸이 없는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대표로부터 좀 뭔가 이재명 대표에게 서운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